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요즘 사실 우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TV 틀면 나오는 거 신문 보면 나오는 소리보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해설을 시청자분에게 해드리는 게 더 또 유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좀 흥미스러운 부분이 조선일보가 지난 주말쯤에도 전 일면과 한 면을 다 할애해서 황교안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엉망진창이다고. 세게 비판했죠. 예. 그리고 또 어제 아침에도 또 일면하고 삼면을 동원해가 한 면 전체로 또 세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어제 오후에 황교안이 야권 통합을 꺼냈단 말입니다. 아뜨거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선일보가 저렇게 심하게 현재 그래도 이 야권 범보수라고 하는 자기 진영을 향해서 칼을 왜 휘두르는가 채찍을 그다음에 왜 또 그 타이밍에 보수 통합 논의가 나왔는가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조선일보는 흔히 이 보수의 자신들이 판을 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수의 위기 국면에서 최근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도 정치에 좀 개입하지 마라고 조선일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황한테 사실상 조선일보가 좀 썩 마땅하지는 않아도 힘을 좀 실어주는 국면으로 왔거든요. 보도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장외투쟁이나. 그런데 지난주부터 후반기부터 계속 세게 때리고 있어요. 왜 그러신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조선일보는 어떻게 됐든 과거에 밤의 황제라 할 정도로 언론의 황제라고 자신들이 자부했죠.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만든다. 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특히 보수 정권이 쭉 집권하면서 YS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그 조선일보 방회장 흑석동인가 그 집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그럴 정도로 보수를 대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죠. 그리고 아주 정치적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로서도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뭐랄까 리딩 페이퍼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정치판을 읽는데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맨파워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선다 이렇게 평가해도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이념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보수의 그런 약화된 보수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추겨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도 일면으로.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때렸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황교안에 대한 경고다. 우리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경고로 보는데 하나는 지금 황교안 대표를 뭐 우리 보수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 언론에 있는 분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저 사람 가지고 저런 리더십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만약 내년에 총선에 참패를 하고 연사패를 할 경우 이제 뭐 민주당 이 친문 세력들의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이 뻔한 상황이고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될 경우 헌법도 고치고 결국은 무슨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가지고 이게 뭐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하나는 황교안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빨리 비대위 제도로 가든 아니면 새롭게 판을 짜든 이런 차원에서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저 경우는
뭐 그렇게 황교안을 버린 카드로까지는 아니고 당신은 확실히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렇게 랄랄라 하고 뭐 어디 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박수 치는 소리에 취해가지고 이게 다 나치지하고 그런 걸로 착각을 했다가는 큰 거 다친다. 그런 경고고 그런 경고를 듣지 않는다. 그런 경고에 순응하지 못한다 하면은 조선일보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새로운 반짝이에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준 것으로 보고 그 경고에 대해서 바로 응답한 것이 바로 어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말하자면 자유우파 대통합 의지를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당 간판도 내리겠다.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다급하게 나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대통합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소통합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합이라도. 예를 들면은 소통합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유승민 정도 세력과 합쳐지면서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서 중진 물갈이를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거기에 예를 들면 중동합 대통합까지 가려면은 다른 야당들 특히 안철수 세력까지를 끌어와야 이게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 일은 내가 없다고 보고 그 밖에 뭐 김종인 세력이라든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정대철 뭐 이런 세력들 뭐 빅텐트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늘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통합을 한다면 아마 중통합까지는 갈 텐데 저는 거기까지도 어렵고 소통합에서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인데요. 녹화하는 날이 수요일 날 굉장히 다급하게 오전에 조선일보한테 얻어맞고 오후에 이제 황교안이 이런 속도로 계속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박찬주 니 뭐 1차 영입 그 논란이 굉장히 일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에서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면 아마 당 내부에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소장파들이 입장을 밝히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붕괴되어질까 두려워서 급히 불을 끄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수 지역의 어떤 논란의 쟁점을 이동시키는 이제 보수 통합으로 이동시키는 나름 수를 뒀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황과 안철수 유승민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습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그래도 좌파 정권을 두려워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보수에 뭔가 감동을 주는 이런 계기들이 이 보수의 통합 과정에서 나와야 되고 자기 희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황이 나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개혁과 쇄신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외에 뭐 옛날에 뭐 탄핵이니 뭐니 할 사람은 안 들어와도 좋다. 좌우간 개혁 쇄신이 핵심이다. 이 다수의 이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 그래서 뭐든지 바꾸겠다라는 목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단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뭐 유승민한테도 너도 나하고 이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총선 결과로서 또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자. 당원들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일단은 이 통합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질적인 면에서도 개혁 가치를 갖다가 포용해서 한국당이 지금 좁아진 맨날 뭐 25% 30% 사이만 갖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총선이든 어떤 선거든. 그럼 넓혀야 되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째도 미워도 바꿔도 여기는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중간으로. 그러면 그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어떤 세력이든 다 하겠다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하되 또 형식적으로는 공천을 쌍물갈이해서 중진들이나 오래 해먹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불출마를 하기 바란다. 내가 쥐가 안 놓으면서. 그리고 유승민 너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뭐 좀 해가지고 해야 감동이 있지.
그 춘향 그러지 않고 유승민과 협상을 통해서 해서 주도권을 또 안 뺏겨 보려고 꼼수처럼 던졌어야 감동이 있겠습니까? 뻔하죠. 뭐 황수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죠. 보수 품격은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예, 게 바로 그렇죠. 그거죠.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먼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야지.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다른 사람보다만 내려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전혀 설득력이 없고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건데 예. 하나는 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이나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우리 중진들 다 다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황교안 비례대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종로 같은 데 가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한번 해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바람을 일으키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 주변 사람들 얘기 그래요. 아니 대표가 전국에 지원 유세 아니 황교안 대표가 지원 유세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데서 황교안 대표가 이기고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게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그거 가지 말고 뭐 서울에 종로에 나오던 가장 험지에 또 중진들도 대부분 물러나고 이제 국민들이 누가 봐도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국민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지 않은 또 중진들도 있잖아요. 예. 저런 사람들은 괜찮지. 저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경험과 경륜을 펴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험지로 서울로 올라와. 예.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저도 어느 안 쪽이나 상관없다고. 나갔으면서 다 우리 물러나고 새로운 물갈이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새 모습을 보이자는 것도 있고 우리가 험지에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우리 다 그렇게 뭉치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제 급히 이제 그 조선일보 얘기도 나왔고 또 국민들 간에도 이거 한국당이 뭐냐 말이야.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입 딱 다물고 눈치만 보던 초재선들까지도 이런 때 좀 욱샥욱샥 해야 나도 또 이제 지역구에서 저 사람 뭐 그래도 뭐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빛을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이다 뭐 여러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초재선도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니 뭐 한다고 나서니까 황교안이도 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도 이제는 완전히 생사의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고 봅니다.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중통합이든 못 이뤄내는 거면은 뭐 바로 집으로 가야 할 거고 그것이 무슨 1월, 2월 가서 될 게 아닙니다. 12월 내에 마무리가 져져야 해요. 예.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하고 또 하나는 당내 쇄신이든 무슨 그러든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 박스권에서 20% 안팎에 왔다 갔다 이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걸 안 해도 물러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을 형사해서 이기고 무문이 워낙 헤매니까 반사작용으로 이기고 공천을 행사한 사람들이 나중에 날 대선으로 또 몰아줄 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이제 판이 끝났다고 이래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수 통합이 작든 크든 성과가 보이려면 황교안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승민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둘이 코너에 몰려서 서로가 서로를 별로 이렇게 달과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없는 두 사람이 또 적당히 니도 죽고 나도 죽을 판이니 둘이 합쳐서 또 둘이 짜우면서 같이 살자 이러다가는 이거는 그야말로 대야합이 되어서 붙어봤자 둘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쯤 돼서는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안보가 위태로우면 한국당이 좀 더 개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는 쪽으로 과감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부론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건 거의 과거 민정당 수준의 예?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수준의 정경련에서 만들어 놓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저는 한국당의 머리 구조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뭘 잘한 게 없어요. 경제 폭망, 예. 안보는 완전 무장 해제, 외교는 완전 왕따. 사회 문제도 다 실패했잖아요. 사회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예. 교육 이것도 엉망이야. 부패 비리도 많고 그죠? 예. 아 친인척 예. 또 무슨 과거 운동권 세력들 또 자리 못 가진 사람들 예. 태양광 나눠먹고 예. 문 나눠먹고 해가지고 사실 그거 제대로 메스 들이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이 총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놓은 당상이 돼야 되죠. 국민들이 대한 세력으로 당연히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아이고 여기는 더 한심하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또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 보수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한국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서민 대중 이 중산층한테 어필하는 그런 착각적인 예. 삶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아주 그냥 목을 걸고 버텨야 되죠. 폭력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하도 그동안 오래 집권을 해온 데다가 또 그 주요 인사들 소위 말해서 당직자라든가 소위 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그 주변 인사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저 젊은 시절에 영감님 소리 듣던가 아니면 고시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저 바닥을 몰라요. 수구 기득권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그러니까. 해봐도 나는 어지간하면 참 고생하는 야권에 이런 말을 안 하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구 기득권이 맞아요. 저거 문 쪽도 좌파 수구 기득권이고 이쪽은 우파 수구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뭐 어찌고 저찌고 야당인 척 하는데 이 머릿속은 완전 웰빙 기득권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민부론 같은 얘기뿐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경험도 안 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번 인재 영입을 보세요. 아니 흘러간 물도 다 흘러가 갖고 저 바다로 간 사람들을 다시 끌어와온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 제대로 된 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연출 통해서 무슨 또 젊은 사람도 들어왔다고 하지. 젊은 것도 영입하는데도 보면 이게 부록할 시기예요. 영입을 하더라도 과거 YS, J, 뭐 DJ 또 하다못해 문재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와 눈이 그리고 휘둥그레지게 그 스토리를 내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가지고도 조홍천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하다 쫓겨나갖고 일식집 했잖아요. 거기가 양정철이가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찾아왔는데 얼굴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낸 거. 양정철이가 삼천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조홍천이가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또 양양자. 무슨 유리백을 뚫었다. 고졸 무슨 신화. 예. 이렇게 만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예.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스토리가 되고 그게 붐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고 이미지 정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불가피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 한물간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다 할 만큼 한 사람들 우르르 모아놓고 이게 인재 영입이다 하면 아이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지난번 또 총선 때도 그랬어요. 김무성 대표 그때 들었죠? 그때 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 종편에서 한참 잘 나가는 그 패널들 대여섯 명이 예. 그 영입한다 놓고 술 먹고 술 먹고 자기들끼리 와갖고 나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 소개한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망신을 줘 그렇죠. 개망신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국당이 과거의 그런 그 참 어떤 낡은 체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지금 거기 사무총장이다 뭐다 원내대표다 하는 분들 보세요. 다 우리 사회에서는 0. 몇 %에 들어갈 정도의 잘 사는 사람들이고 관료 집안 출신이고 본인부터도
다 판사 무슨 장차관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서실장이다 뭐 하는 사람들 네, 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오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황교안 대표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만 싹 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주변에도 포진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물 이걸로 해야 하는데 뭐 황 소장이나 저나 무슨 한국당이라든가 누구 무슨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그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런 정부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죠. 네, 저걸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리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고언을 하는 하고 거죠.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비난까지는 한 적은 없지만 예. 그럼 그런 것을 좀 수용해야 하는데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무슨 이런 언론에 나온 얘기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유튜버가 지금 보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번 광화문 집회도 유튜버에서 제일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 많은 예, 분들이 그렇죠. 나오게 하는데. 예.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도 유튜버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DJ라든가 제가 정치권 오래 다녔던 YS 이런 사람들은 그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담당도 두고 세심하게 그런 체크도 그렇죠. 하고 언론의 흐름도 예.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에도 내놓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언론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여기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전부 황교안 대표 혹시 눈에 날까 봐서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눈도장만 찍으려고 해갖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또 자기 그냥 옛날 부리던 사람들 그 수화 사람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하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 여론조사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내년 선거에 우리는 뭐 150이 아니라 한 160, 70석 얻을 겁니다. 옛날에 김무성 때도 그랬잖아요. 180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안주에 빠졌다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 요즘 미국이나 뭐 독일에서 마라톤 하고 다니는 안철수요. 책도 내고요. 그리고 뭐 유승민 걔가 이제 움직이는데 안철수 걔가 같이 가니 안 가니 말도 많은데요. 살살 저 마라톤 한다고 알리고 또 책도 내는 거 보면 또 선거철이 됐으니까 또 와가지고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몸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마라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 황교안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한국당 판이 사람이 없으니 날 데려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뭐 달리면서 내가 배운 것인가 저한테도 뭐 책을 하나 그 대변인이 하니까 보냈던데 예. 첫 장만 보고 안 봤네. 별 재미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번 읽어는 본다고 했는데 예. 못 예. 봤는데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대권 꿈을 놓았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는 예. 자기가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자기 기반이 없어요. 지금 들어와 봤자. 자칫하다가는 총선에 어중간히 갔다가는 완전히 망가져. 완전히 망가져 기회가 이제- 다시는 없을 수 예.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총선이 돼서 뭐 어쨌든 뒤에서 무슨 역할은 하겠죠. 네. 어떤 그 자기 친안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국민당 그 계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공천을 받고 자리를 잡도록 하면서 아마 총선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무렵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좀 지원하면서 자기 세를 부식하려고는 노력은 하겠지만 전면에 나서 예를 들면 유승민하고 힘을 합쳐갖고 한 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도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럼 뭐 몇몇 바른미래당에도 예, 없어요. 이제 몇 명뿐이 없어요. 네 그 다 명밖에 없죠. 전국구고 지역구는 뭐 한두 명뿐이 안 돼요. 또 뭐 한국당하고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가 같이 어떻게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우선 노선이라든가 뭐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일적이죠 많이. 그렇다고 어디 뭐 민주당 쪽에 어디 설 자리도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자기가 유승민하고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라도 갖고 왔는데 그걸 싹 저 손학규 대표가 좀 그 관리 좀 하라겠더니 이거 내 거야 하고 차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오지 마.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 당을 제대로 키워놓겠다 했는데 필요 없어. 내가 이거라도 학고방이라도 내 거가 시작했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올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나 그 측근 참모들은 한국당도 봐도 저게 시원치 않고 어차피 새로운 이제 총선이 지나면은 판이 짜질 테니까 그쯤에서 이제 대선을 겨냥해서 새 판짜기에 나서는 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력들 나름대로 뭐 어떤 세력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력들과 이렇게 또 아니면은 좀 참신한 그런 기성 정치인들과 연합해 갖고 한번 붐을 일으켜 가지고 대선까지 가자 뭐 그런 전략 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장마 정치하는 것 같아요. 장마가 뭐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오듯이 저 양반도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밖에 주로 있다가 뭐 돈이 많으니까 좋겠어요. 밖에 주로 있을 수 있었어. 그죠? 돈이 뭐 없으면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 돈이 없으면 저래도 못할 건데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베를린도 갔다가 미국에 뭐 지금 시애틀도 뭐 갔다가 스탠포드에 스탠포드에 가서도 갔다가 뭐. 그러니까 팔로알토 또 지국이 또 자기 근거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참 좋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도 자기가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치열하게 이 바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 바닥에 발 안 디뎠다가 선거 때면 또 와서 이렇게 구도를 보고 그 구도 속에서 그때쯤 되면 여도 망가지고 야도 뭐 지금 다 망가진 상태가 될 거니까 내가 좀 주워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철수는 벌써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전에 종편에 나갔을 때도 내가 안철수하고도 몇 차례 뭐 식사도 같이 해보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아 이분은 정치 DNA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정치를 그 모든 것이 탤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기질이라는 자기 게 있죠. 분야에. 기능이 있어. 예, 최소한의 기질이 그래서 기본이죠. 안철수 저 사람은 대학에 가서 있는 게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내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좀 섭섭하다는 얘기까지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정치를 하는 분이에요. 갑자기 무슨 부채도상가 뭐 예. 거기에 몇 번 출연하고 어쩌고 해갖고 그냥 뻥 뜬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박원순이하고 왔다 갔다 해갖고 넘겨주고 하면서 그냥 국민적인 안철수 붐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신드롬을. 예. 그래갖고 정치에 끼어들었는데 와가지고 지금 매번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당도 실패했어. 예, 다 실패하고. 대선도 뭐 본인이 뭐 이거 다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그 환호 그 맛을 이걸 못 못 잊는 잊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 맛을 못 그래서 잊는 선거 때만 되면은 들어 누워 있는 병자도 펄떡 일어나요. 어? 그래가지고 선거판으로 달려서 가요. 그걸 내가 많이 봤어요. 정치에 네, 오래 맞습니다. 하다 보면. 옛날에 보면은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호 여사 같은 분도 전에 대선만 되면 그냥 펄펄 살아나요. 그게 사람이 그 어떤 열정인 거죠. 열정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를 한번 출마했다 떨어지고는 그 뒤에 선거 때만 되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꾹 참고 버티니까 이제는 좀 초연하게 보낼 수 이제는 있게 좀 됐죠. 다 예. 그런 게 가셨잖아요. 예, 완전 우리는 그렇죠. 아예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데 정치를 한 사람들은 박수 치고 막 그냥 환호하고 이런 것이 귀에 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꼬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아주 계산 다 해보면 100번 다 당선돼요. 그 당선된 사람들 표를 모으면 그 지역구에 한 너댓 배 돼요. 표수가 전체 유권자보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가 하다가 결국은 정치 그만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들어먹어가지고 예. 이제 끝까지 가서 다 예, 들어먹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고 끝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참 안철수 씨는 돈도 많고 또 돈도 잘 안 쓰고 또 나갔다가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정치가 그럼 이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엉겹결에 정치를 시작해갖고 이것은 이제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가 제가 된 볼 것 때 같아요. 취미가 된 거예요.
이제 정치 때 하고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좀 자기 세도 좀 갖고 있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하면은 또 언론을 타고 또 특히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안 비치고 자기 보도가 안 나오면 또 못 견뎌요. 허탈감을 느끼 상실감을. 금단 현상이 있어요. 잊혀지는 박재현 씨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온갖 저기 라디오 뭐 종편 다 공중파 나가시잖아요. 안 가리고 예. 돌아다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아주 뒤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죠. 예, 뭐 참. 구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치가 이게 그 마약이 마약, 아편 중독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저는 예. 더 걱정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특히 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양정철이가 나서든 어떻게 됐든 지금 원팀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또 거기다가 예. 이 바닥에서 운동권을 한 사람들이고 바닥 민심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선수고 꾼들입니다. 예. 정치 공학의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초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경제가 나쁘고 오면은 뭐 선거는 늘 아니, 끝나버리는데, 이긴 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다간 이길 가능성이 지금 많다니까. 아직도 이기는 수가 많이 보이는데 지금 내가 아는 미국에서의 전문가들도 지금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맞는 제가 생각하는 들은 이야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재명 얼마 전에 뭐 양정철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적극적으로 술 먹는 걸 저렇게 열심히 알리고 사진 찍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뭐 헌법 소원도 내고 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이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그래도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을 조금 활용을 해서 뭐 재판을 연기시키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끈을 잡고 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심인 양정철이가 나서 가지고 김경수, 네. 이재명 두 사람하고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우리 동지다 원팀이다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재판 또 지난 그 경기지사 경선 과정 또 대선 과정에서 이 문파하고 이재명파가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네. 그것이 지금 서초동 집회라든가 여의도 집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끌어안아야지 당장은. 지금 나중에는 어떻든 당장은 안 해야 돼. 총선에서는 이기고 보자. 이기고 봐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사실은 정치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공동 운명체 미워 일단 적이라도 이기고 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야당 같아도 나는 그래. 무슨 친박 비박 무슨 탄핵 그런 거 떠나서 일단 뭉쳐하고 봐라. 그래서 이기고 나서 그때 가서 누구를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무슨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따져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권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똘똘똘 뭉쳐서 일단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다음 정권이 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불만이 있더라도 사귀고 뭉치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재판도 자꾸 끌고 또 뭐 무슨 헌법 소원도 낸다면서요. 예. 그런 꼼수까지도 지금 그래서 길을 구상하고. 찾아주고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양정철이가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사법부도 가끔 야단치잖아요. 사법부는 계획이 안 됐네. 계획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저 좀 잘 알아서 재판을 해야지. 이 김경수도 알았지. 이재명이 그거 알았지. 일종의 사법농단이고 사법 거래 행위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고 박사님이 이 정치에서는 거의 뭐 박사 위에 박 박사신데 참 현실적으로 아주 냉정한 진단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